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쓰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쓰리님은 저번 사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래퍼 남궁허슬님이시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우, 쓰리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쓰리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제가 지난 첫 시참 마치고 무서운 경험을 하나 하고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좋은 거죠. 네. 휴가 갈 때는 귀신 한 네. 번씩 보거나 뭐라도 한 번씩 보고 오셔라 라고 했는데 또 그거를 지켜주셨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여행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3예요!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시참에 참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그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다시 참여하게 되었고요. 제가 여행을 다녀왔던 시기는 비도 자주 오락가락하고 폭염이 활개를 치던 지난달 7월 말이었어요. 1박 2일 일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인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앞으로 동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동이랑 단 둘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역을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크게 그냥 돌비님 사연에 자주 등장하는 원도강 그 넓은 그렇죠. 강원도의 어느 한 지역이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함께 여행을 갔었던 이 동이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귀신과 관련된 좀 굵직한 몇 가지의 사연들을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가끔씩 무언가를 보거나 느끼기도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이 동이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무언가를 보거나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동이가 근래 겪었던 사연을 간단히 요약만 드리자면 동이가 예전에 농산물 유통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그 일을 할 당시에 거의 매일같이 쌀 배달을 가던 깃발이 꽂혀있는 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집에 쌀 배달을 다니면서 알게 된 단골이셨던 무당님과 겪었던 어떤 일화도 있었고 전에 만나던 동이 여자친구가 귀신을 보던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안을 가진 여자친구를 만난 이후로부터 좀 기이한 무서운 경험들을 이미 많이 겪어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동이가 7월 말쯤에 저한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매일같이 자주 만나는 친구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동아 왜? 하고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동이가 쓰라 나 이번 주부터 일주일간 여름 휴가인데 혼자 해외 가기도 애매하고 그냥 국내 어디 하루 정도 좀 쉬고 오려고 하는데 너 저번에 갔었다던 강원도 거기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제가 올해 3월쯤에 강원도 근처로 곡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송캠프를 다녀왔었어요.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송캠프는 뭐 그냥 녹음이 가능한 음향 장비들만 간단하게 챙겨서 숙소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힐링도 하고 영감도 얻고 가이드 녹음까지 하고 오는 그런 여행 겸 일을 하러 강원도에 다녀왔었는데 동이가 제가 다녀온 그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야 거기 진짜 그 지역 대박이다. 회도 맛있고 바다도 보고 유명한 치킨도 포장해와서 먹으면 식어도 더 맛있고 다음날 순댓국 한 그릇 해장하고 오면 거기가 극락이다. 그 지역 진짜 최고다. 한번 꼭 다녀와라 라고 추천을 해줬죠 동이한테. 또 이 동이가 저한테 아 그래? 땡큐. 내일 바로 다녀와야겠네. 고맙다. 근데 쓰라 넌 내일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있지만 직업이 프리랜서 쪽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내일 글쎄 뭐 작업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이가 갑자기 렛츠가를 외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렛츠가를 들어버리면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단 한마디밖에 없잖아요 선택지가. 예. 그래서 그냥 바로 고민 없이 길이십니다를 외쳐버렸어요. 이렇게 동이와 저의 강원도 여행이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급하게 번개처럼 성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송캠프 때 다녀왔던 루트 그대로 가서 뭐 하루 쉬고 맛있는 거나 먹고 힐링하고 오자 생각하면서 숙소 예약부터 급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여행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이기도 했었고 시기가 또 하필 성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부터 부랴부랴 찾게 된 거예요. 전날 밤에. 여행 당일이 평일이긴 했었는데 전에 제가 묵었던 숙소와 그 지역 근처에는 예약이 가능한 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인근 지역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숙소들도 전부 예약 마감 상태였고요. 사실 뭐 남자 둘이 여행을 가는 건데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빈 방만 있으면 그냥 예약하자. 물론 예약할 때 더블 베드는 찾아볼 생각조차 하진 않았어요. 무조건 예. 각각 침대에서 자는 트윈 베드만 찾아보자 하고 찾다 보니까 조금 관광지와는 떨어진 괜찮아 보이는 예약이 가능한 숙소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위치가 숙소들이 좀 많이 밀집된 바다 인근은 아니었고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냥 하루 잠만 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약 가능한 숙소가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이 되고 숙소 체크인 시간이 4시부터라 점심이 지나서 느지막하게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제 차를 끌고 동이를 태워서 휴게소도 한번 들리지 않고 바로 숙소로 향한 거죠. 뭐 가는 동안 즐겁게 노래도 듣고 물론 솔로인 남자 둘의 조금은 슬픈 칙칙한 여행이긴 했지만 어쨌든 여행이라는 건 늘 좀 설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안 막혀서 한 오후 4시 반쯤에 도착을 했어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일단 짐만 풀고 좀 쉬다가 바로 뭐 회 한 접시 하고 바다 한번 보고 들어와서 술 한 잔 더 먹고 일찍 자자 생각을 하면서 체크인을 하려고 주차를 하고 숙소를 들어갔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숙소가 좋은 호텔처럼 막 고층은 아니었고요. 낮은 층의 건물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외관도 좋아 보였고 프론트에 안내해주시는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층이 이 사장님이 앉아 계셨던 인포를 제외하고는 정말 좀 휑하니 비어있고 건설 현장 인부 아저씨들이 한자 같은 것도 나르고 공사가 한참 중이었어요.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겠는데 1층이 계속 공사 중으로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어수선하게.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키를 받고 숙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숙소 자체는 좀 출장 갈 때 묵는 그냥 깔끔한 평범한 내부였고 다행히 1층에서 좀 공사가 소란스럽긴 했는데 공사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조용해서 별 생각 없이 짐을 풀자마자 그냥 근처에 바로 나가서 회 한 접시 바로 먹고 바다 한번 보고 오자 택시 타고 가 된 거예요. 동이랑 저랑. 근데 숙소에 들어올 때는 건물 뒤편에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건물 정문 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쭉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던 게 전부다 보니까 주차장에 물론 이제 다른 여행 오신 분들 차들도 여러 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술 한잔하러 나가려면 차를 두고 근처 구경도 할 겸 택시를 타고 가야 되니까 조금 걸어서 택시를 잡으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어플로 지도를 켜고 보니까 한 10분 정도만 걸어서 나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처음 가보는 숙소 뒤편으로 동이랑 향하는데 제가 제보 때 돌비님께 첨부드린 3가지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처럼 정말 불에 타서 방치된 듯한 잿가루들로 그을린 폐가 2개가 나란히 숙소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폐가 2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서 이때가 아직 폐가 쨍쨍한 밝은 오후쯤이었어요. 근데 저런 폐가의 모습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었거든요. 야, 무섭다, 이거. 네,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동이랑 야 대박이다. 와 진짜 무섭다. 이렇게 숙소 바로 뒤에 폐가가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안심이 됐던 게 폐가 건물이 이렇게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2개 중에 어떤 한 건물 2층에 어떤 아저씨가 혼자 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뭐야, 예. 저랑 동이랑 그 폐가 건물 안에까지는 들어갈 만한 용기는 없어서 예. 앞에 서서 멀찌감치 폐가 쪽을 쳐다보니까 2층에 어떤 아저씨께서 우통을 벗고 되게 구릿빛보다는 고동색에 가까운 피부색의 아저씨가 혼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난시
때문에 평소에 시력이 좀 안 좋긴 해도 아직 해가 떨어지지도 않은 초저녁쯤의 시간대였고 확실히 이게 사람인 게 보였거든요. 사람 형체가. 그래서 제가 동희한테 야 저거 저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희도 이제 그제서야 2층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막 웃으면서 어차피 저 아저씨 있는 데까지는 저랑 동희 대화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동희가 야 저기 머리카락도 몇 가닥 없는 사람이 왜 우통을 까고 있냐 웃기네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폐가 옆 저희 숙소에도 공사 작업이 한창이었으니까 1층에 철거 작업을 하는 건가 보다. 당장 건물이 이렇게 멀리서 봐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대박이다 안전모드 안 끼고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저렇게 낭만 있게 일을 하시냐 혼자 좀 위험해 보이는데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 무서워서 계속 그 폐가 쪽을 쳐다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폐가를 등지고 핸드폰 연락 온 것들 확인하면서 잠깐 폐가들 앞쪽에 멈춰서 동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 구름과자 타임을 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동이가 쌍욕을 하면서 야 쓰라 뛰어! 하고 숙소 쪽으로 돌아온 길로 막 혼자 뛰어가는 거예요. 저도 일단 뭔진 모르지만 같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한 100m 조금 넘게 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동희한테 야 왜 혼자 도망가냐 뭔데 무섭게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희가 저랑 같이 봤던 그 2층에 아저씨가 있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2층에서 그 밑에 1층은 기둥만 있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었거든요. 유리가 깨져서 텅 비어있는 2층 창문 앞으로 저도 봤고 동희도 봤던 그 아저씨가 그 철봉 앞구르기 하듯이 쑥 하고 내려오더니 대롱대롱 매달려서 본인이랑 눈이 마주쳤대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 형태가 나체의 상태였대요. 그래서 위아래에 뭐 전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니 1층의 천장 쪽으로 거꾸로 매달려서 뒤쪽으로 기어서 엄청 빠르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뭔 헛소리냐고 이런 거 장난쳐도 하나도 안 무섭다고 이렇게 화를 냈어요. 동희한테 장난치는 줄 알고.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영문도 모르고 일단 도망치도 뛰어왔는데 동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무섭죠.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둘 다 어떤 상의탈의한 남자의 형체를 공통적으로 보긴 본 거잖아요. 분명히. 저도 봤었으니까 두 눈으로. 근데 동희는 계속 아니다. 자기가 진짜 똑똑히 봤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희는 무서워서 눈물이 맺힌 게 아니라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어이없는 걸 본인만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그냥 좀 헛웃음이 나오면서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맺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그냥 저쪽은 절대 다시는 가지 말자 하고 다시 숙소 쪽으로 뒤로 돌아와서 택시를 그냥 숙소 앞에서 바로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가려던 횟집으로 향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계속 택시 안에서도 뭐 아까 그거 뭐였냐 귀신이냐 그 이야기만 동희랑 주구장창 하다가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회도 먹고 옆에 보니까 또 따로 놀러 오신 뭐 다른 여성분 일행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힐끗힐끗 의식하면서 막상 또 즐겁게 놀다 보니까 아까 느낀 공포는 그냥 헛것을 본 거다 라는 식으로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회 한 접시 하고 근처의 바다에 들려서 발도 담그고 막 쭝놀이나 LED 조명 같은 것들도 좀 본 다음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술도 좀 깰 겸 한 30분 정도를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몇 캔 더 사고 술김에 무슨 용기가 생겼었는지 술 기운 때문이었겠죠. 그냥 아까 폐가에서 봤던 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한 번 더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게 좀 헛것을 잘못 본 게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호기롭게 폐가로 기레이스를 한 거예요. 동이랑 저랑. 어차피 숙소 바로 뒤편이 폐가였으니까 들어가는 김에 잠깐 들렸다 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씩씩하게 폐가 바로 앞까지 걸어갔어요. 네. 이때가 한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완전 어두운 밤이다 보니까 아까 화날 때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기가 다르죠.
네, 맞아요. 그 예. 음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하기 얼마 전에 소나기가 한번 잠깐 쏟아졌었어요. 아, 비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랑은 다른 곳이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 폐가융가 체험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리스펙할 만큼. 밤에 보는 폐가의 외관은 너무 무섭고 습하고 돌비님 말씀처럼 음기가 막 흘러 넘치고 축축한 뭔가가 막 제 몸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만 같은 불쾌한 느낌도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히 밖에서 절대 들어가진 말고 안에 들어가지는 말고 둘러만 보고 얼른 가야지 생각하면서 핸드폰 손전등 플래시를 켜고 폐가 근처를 막 비춰보니까 폐가 안에가 의자, 집기류, 철근 같은 뭐 이런 별의별 물건들이 2층에 걸려서 아래로 이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되게 위태롭게 위험하게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이는 막 아까는 소리치면서 도망가더니 술이 좀 많이 취했는지 하나도 안 무서운가 봐요. 그 폐가 근처 주위를 돌면서 자세히 둘러보고 있고, 저는 동이만큼의 용기는 생기지가 않아서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 네. 아까 동이가 저를 버려두고 도망을 갔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저도 조금 두려움을 이겨낼 겸 제가 돌비님 방송 보고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다 보니 아까 봤던 그 아저씨 형체한테 막 말을 거는 척 가짜로 연기를 했어요. 동이를 놀리려고.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휘파람을 폐가 앞에서 술김에 2번을 불었어요. 안 돼. 휘파람을 불면서 아저씨 아까 동이가 여기 아저씨 봤대요. 동이가 아저씨 또 보고 싶대요. 이렇게 씩씩한 척 장난을 치는데 그 순간에 손전등을 켜고 들고 있던 제 핸드폰에서 진동이 갑자기 울리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자마자 진동이 울리니까 왁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들고 있던 폰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다시 폰을 주워서 보니까 저랑 올해 초에 같이 강원도를 다녀왔었던 음악을 하는 형한테 전화가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와중에 이 형 목소리라도 들으면 좀 덜 무섭겠다. 그래서 전화 온 김에 통화하면서 구경 그만하고 빨리 숙소로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형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형 무슨 일이야? 하니까 한 3초 있다가 대답을 해요. 쓰라 강원도 잘 갔어? 어때 거기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형이. 평소 이 형이랑 통화를 할 때 저희가 예 이런 식으로 둘이 추임새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제가 잘 왔지 어쩌고 저쩌고 좀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주저리 하는데 형이 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 하더니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나 폐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 형까지 장난을 치나? 너무 무서워서 동희한테 야 동아 뭐 별거 없네 그냥 가자 얼른 이러니까 동희도 그냥 그러자 이러고 약간 조금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조금 뒤편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야 뭐 봤어? 왜 그래 뭐 없지? 부르니까 뭐 별거 없네 일단 들어가자 덥다 들어가서 얼른 씻고 맥주나 마시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날도 습하고 덥다 보니까 둘 다 땀도 많이 흘렸고 그냥 각자 대충 샤워하고 맥주 한 캔만 더 하고 자자가 된 거죠. 들어가서 동희가 숙소에 도착해서 먼저 씻으러 들어간 동안에 제가 뭐 맥주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두고 TV도 뭐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다시 아까 전화 통화하다 끊겼던 형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형 아까 전화가 끊긴 것 같다. 와 나 방금 여기 숙소 바로 뒤에 폐가가 있어가지고 거기 친구랑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형한테 전화가 와서 형이 막 이상한 소리로 막 이래서 너무 무서웠다. 얘기를 하니까 형이 야 쓰라 너 나랑 통화할 때 바다 아니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칙 소리도 들리고 주변이 말소리가 들리고 되게 소란스러웠대요. 그래서 옆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그래서 이 형은 제 SNS 이제 스토리를 보고 바다인 것 같아서 수학이 너무 들리는 소리가 뭐 아직 바다이거나 근처 술집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폐가 주위에는 정말 저랑 동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고요한 정막 그 자체였거든요. 저도 그 숨막히는 고요함에 이제 압도당해서 무서움이 배가 되다 보니까 빨리 숙소로 막 서둘러서 왔던 건데
술집 같은 웅성대는 소리랑 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대요. 제가 대답하는 말도 안 들렸고 일단 자기는 이걸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보고 야 쓰라 너가 막 이 소리만 계속 하지 않았냐고 되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 여행 뭘까 진짜 제대로 좀 뭔가에 홀렸다. 일단 전화를 끊고 동희가 마침 씻고 나오길래 통화 이야기 한 거를 전했죠. 들려줬죠 동희한테도. 그랬더니 동희가 야 쓰라 아까 사실 우리가 2층에서 처음 본 게 사람이 아닌 게 맞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그 형체를 뚜렷하게 제 눈으로 봤었는데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물어봤죠. 누가 거기 2층에 호기심으로 올라갔다가 우리 보고 도망간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그 폐가에 갔을 때 동희가 한 바퀴를 둘러보니까 두 폐가 모두 불에 타서 화재로 전소가 돼서 건물의 틀만 남은 상태가 맞았고 네. 그 2층에 사람 형체를 봤었던 건물의 내부랑 뒤쪽을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불에 탔는지 뭔지 몰라도 아예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자체가 없었고 막혀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1층 필로티 기둥도 엄청 높아서 사람이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돌빈님께는 제가 낮에 찍었던 폐가의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 폐가가 2층에 이것저것 막 가구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방치해둔 이유가 어차피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철거를 안 하고 방치를 해놓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름이 돋기는 했지만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미스터리한 경험도 할 수도 있다? 괜찮다?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도 전환할 겸 저희 둘 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똑같아요. 사실 번개 여행을 온 이유도 그 주에 이제 그 가수분의 콘서트 티켓팅을 실패해서 좀 적적하던 참이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가수분 라이브 영상 보면서 마음도 안정시키고 무서운 얘기는 일절 안 하고 맥주도 홀짝이다가 술도 좀 많이 마셨고 피곤해서 둘 다 12시 전에 일찍 잠에 들었어요. 저는 이날 전까지는 여태 살면서 가위라는 거를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 먼 지방에 출장을 가서 숙소에서 자주 묵거나 아니면은 뭐 귀접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가서 같이 잤을 때도 단 한 번도 가위라는 걸 눌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술 기운에 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기계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전원이 꺼졌다가 충전기를 꽂으면 이렇게 띡 하고 화면이 켜지는 것처럼 잠에서 깬 게 아니라 눈만 삑 하고 떠지더니 눈도 깜빡여지고 막 주변도 다 보이는데 정말 눈알만 굴릴 수 있고 눈을 제외한 나머지 몸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게 가위인가 이렇게 단번에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취된 느낌도 아니고 정신이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번쩍 들었는데 몸은 전혀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이질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의식은 뚜렷한데. 근데 갑자기 물비린내는 아닌데 약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좀 흙이 썩은 것 같은 불쾌한 비릿한 냄새가 벽걸이 TV 밑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냉장고 쪽에서 엄청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이 냄새를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빗대어 보자면 상온에 방치해둬서 상해버린 쿰쿰한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를 비가 왔을 때 축축하게 젖은 진흙 같은 걸로 감싸서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구운 듯한 그런 정말 비릿하면서도 탄 것 같은 불쾌한 냄새였어요. 이 냄새가 냉장고 쪽에서 너무 역할 정도로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코에. 그래서 누운 상태로 냄새가 나는 냉장고 쪽을 아래로 내려다 봤는데 제가 돌비님께 마지막 첨부드린 세 번째 그림처럼 이게 뭐야? 정확히 이 그림이 제가 봤던 그 형체의 첫 모습이었어요. 일단 생김새를 묘사해보자면 머리카락이 몇 가닥만 길게 붙어 있었고 눈알, 콧구멍, 그리고 누런 치아가 보이는
거의 한 반쯤 해골이나 미라에 가까운 부패한 모습에 갈비뼈가 뻔히 드러난 것처럼 정말 그 뼈에 휴지 한 장 정도의 살가죽만 붙여놓은 것 같은 뼈만 보이는 고동색의 알몸의 남자가 이렇게 쭈그려 앉은 채로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입은 계속 찢어지게 웃으면서 근데 고개를 왼쪽으로 90도로 까딱 반복하면서 웃어요. 그러더니 보통 제가 학습에 의해서 배웠던 알고 있는 귀신들의 웃음소리는 킥킥킥 아니면은 막 으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산 송장 같은 형체가 그 벽걸이 TV 밑에 냉장고 옆 공간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다가 순간 이동하듯이 제가 누워있는 침대에 와서 인어공주처럼 제 옆에 걸터 앉더라고요. 걸터 앉아서 이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사극에서 나오는 장군님들처럼 어허허허허 호탕하게 막 웃는 거예요. 오. 목소리도 엄청 굵어요. 그러면서 막 자지러지듯이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웃는데 웃을 때마다 그 갈비뼈가 제 앙상해서 그 들숨날숨하는 게 공기가 막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게 선명하게 보이고 막 그 누런 치아도 잇몸이 다 썩어 없어져가지고 뿌리까지 보이다 보니까 치아가 보통 사람보다 한 2~3배는 더 커 보였고요. 지금도 그 웃음소리가 정말 정확히 기억날 정도로 소름 돋게 선명한데 막 어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누워있는 제 옆에서 박수를 막 쳐요. 계속 고개를 왼쪽으로 90도로 까딱까딱 거리면서 손으로는 박수를 막 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박수를 칠 때 이제 손바닥끼리 맞부딪히면서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얘는 손가락 있죠? 그 해골 같은 뼈에 그 살가죽만 붙어있는 손가락으로 왼쪽 손가락 5개, 오른쪽 손가락 5개를 각자 짝에 맞게끔 손가락끼리만 딱딱딱 부딪히면서 정말 너무 즐겁게 거기는 막 왼쪽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신나게 손가락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붉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 왔구나. 야 반갑다. 이러면서 그 손가락 박수 치던 손으로 누워있는 제 오른손을 잡고 악수를 하듯이 막 제 손을 미친 듯이 흔들더라고요. 그 촉감도 아직 생생한데 막 어허허 웃으면서 고개는 계속 왼쪽으로 까딱거리고 제 손을 정말 장난감 다루듯이 악수하다 흔들다가 제 손이 침대에 계속 망치질하듯이 부딪히는 게 그 고통이 실제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가위에서 풀리게 된 거죠. 손이 침대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위에서 깨고 나니까 들었던 웃음소리와 느껴졌던 촉감은 생생한데 정말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냄새나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이제 진짜 잠에서 깨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위에서 이제 깨어난 게. 근데 오른손은 정말로 방금 누구랑 악수를 막 한 것처럼 저릿저릿해요. 그 상태로 이제 옆에 동이를 보니까 얘는 이제 옆으로 제가 있는 쪽을 보면서 누워서 막 새근새근 신생아처럼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이 살면서 처음 가위를 눌려본 경험이다 보니까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솔직히 현실이라는 게 자각이 된 후로는 공포가 사실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꿈을 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막 술기운도 올라오고 잠도 부족해서 얼굴을 그냥 베개에 파묻고 왜냐면 또 뭔가를 보거나 듣게 될까 싶어서 엎드려서 이불을 그냥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다시 뒤척이다가 결국엔 잠에 다시 들었어요. 네. 또다시 방전되듯이 이번엔 엎드려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손으로 주먹으로 보리보리 쌀 하는 거 아시죠? 보리보리 쌀 할 때처럼 제 뒤통수를 어떤 손바닥이 한 손으로 꽉 하고 제 머리통을 쥐어잡더니 숨을 못 쉬게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침대 쪽으로 팍 하고 누르는 거예요. 고문하듯이. 진짜 제 뒤통수를 감싼 그 손바닥이랑 움켜진 5 손가락의 느낌이 고스란히 발끝까지 전해지면서 숨이 갑자기 턱 하고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다 보니까 헥헥거리다가 진짜 이러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잠에서 깼거든요. 그때 시간이 좀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이었는데 동이가 제가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깼던 거예요. 제가 막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저를 봤는데
제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엎어진 상태에서 막 얼굴만 좌우로 흔들면서 약간 뭐 물고문 당하는 것 마냥 끙끙거리더래요. 그래서 동희가 그걸 보고 저를 흔들어서 깨웠다는 거예요. 저 방금 상황이랑 아까 가위 눌렸을 때 봤던 형체의 모습을 너무 무서우니까 동희한테 다 설명을 했죠. 근데 그걸 다 듣고 동희가 나는 뭐 사실 자면서 느끼거나 본 게 없다. 너가 피곤해서 그럴 거다. 걱정하지 말고 TV 틀어놓고 예능 보다가 잠이 오면 뭐 조금이라도 더 자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운전해서 서울로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피곤하면 안 되니까 동희가 제 걱정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잠이 더 이상 올 리가 없죠. 네. 땀도 한 바가지 거의 1년치의 땀을 흘렸다 보니까 입고 있던 잠옷 반팔도 그냥 훌러덩하고 샤워부터 하려고 정신 차릴 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바로. 네. 이제 세면대에 서서 뭐 제 뺨도 한번 정신을 차릴 겸 뭐 치고 머리부터 감기에는 일단 고개 숙이기가 무서우니까 양치부터 하자 하고 거울을 보면서 치약을 짜는데 숙도 같은 경우가 입구에 꽂아둔 카드를 빼면 전원이 전부 나가잖아요. 네. 그럴 때처럼 갑자기 두꺼비집 내리듯이 뭐가 딱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방 전체가 피웅 하고 꺼지는 소리가 나면서 화장실 불이 그냥 픽 하고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암흑 공간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제가 거울을 보고 있었잖아요. 귀족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거울 가셔가지고 오히려 암흑이 되면은 거울이 더 밝게 보이면서 제 얼굴만 동그라니 새파랗게 거울에 비치니까 이게 정말 귀신보다도 이제 제 얼굴을 보니까 막 심장마비 걸 것처럼 무섭더라고요. 저는 귀신을 본 건 아니고 이제 제 얼굴을 본 건데도 불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꺼질 거란 생각을 못 했으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제 얼굴이 미스테리 극장 같은 90년대 방송에 나오던 귀신 분장처럼 느껴진 거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단전에서부터 막 10호흡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화장실 문 부술듯이 뛰쳐나가 보니까 방 안에는 또 불이랑 TV도 다 켜져 있었고 동희가 이제 TV 보고 있다가 제가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급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거의 막 울다시피 하면서 야 갑자기 화장실 불이 꺼졌다 혹시 너가 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내가 뭐 그런 장난을 왜 치냐고 뭐 조명 버튼 네 화장실 문 바로 앞에 있고 난 일어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동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눈을 비비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사실 아까 너 자면서 끙끙 앓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긴 했대요. 왜냐면 이제 저랑 10년 이상을 여행을 같이 다녔던 친구다 보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동희도 처음 본 거죠, 살면서. 물론 뭐 가위 같은 것도 뭐 눌릴 수는 있는데 제가 봤었던 그 고동색 피부의 산 송장 같은 모습을 아까 동희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동희가 자기한테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어제 처음 폐가에서 봤던 그 나체의 남자랑 모습이 겹친다. 난 어제 그 형체를 자세히 봐서 모습이 좀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 지금 너가 설명한 그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다. 나 너가 안 믿고 무서워할까봐 자세히 생김새는 얘기를 안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희가 자기는 어제 잘 때 뭘 보거나 가위에 눌리진 않았었는데 새벽 3시쯤에 자기도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나서 깼었대요. 깼는데 얘는 이미 막 많이 봤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좀 심상치 않을 때 맡았던 냄새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일부러 자기는 눈을 안 뜨고 그냥 꼭 감은 채로 있다가 다시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 우리가 어제 봤던 게 술이 너가 어젯밤에 다시 폐가에 찾아갔을 때 휘파람 불어가지고 너한테 따라붙어서 온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연 초반에 동희가 예전에 단골이신 무당분께 쌀배달을 전담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동희도 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약간의 지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동희가 해준 말이 원래 휘파람을 부는 행위 자체는 동자신 그거를 부르는 행위래요. 근데 이제 음기가 가득하거나 어제 갔었던 그 폐가 같은 경우는 화재로 그 주변이 전부 좀 전소되고 그을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곳에는 꼭 거기서 어떤 사고를 당한 영가가 아니더라도 분명 좀 그런 기운을 가진 화재터에는
동이가 뭐라고 명칭을 설명을 해줬었는데 화마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불귀신을 뭐라고 했었는데 화마. 네. 화마 같은 것들은 강원도 산간이 워낙 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귀신들이 분명 근처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중에 우리한테 관심이 가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었던 한 영가가 우리가 재밌어 보여서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가서 좀 휘파람도 불고 아저씨 여기에 이렇게 까불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사람이랑 놀고 싶어서 아마 따라와서 장난을 친 걸 수도 있다. 네. 내가 어제 새벽 3시쯤에 맡았던 냄새는 평소에 맡아본 귀치랑은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 다른 어떤 무언가가 우리 방에 왔던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동이가. 그때 상황을 막 다시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도 좀 떨리는데 중간에 몇 개 빼먹었던 얘기들도 막 얘기 마무리하려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저희 둘 다 핸드폰이 무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침대 밑이랑 동이 침대 바로 밑에서 계속 휴대폰 진동 소리가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들려가지고 저도 이제 제 침대에 막 들춰보고 동이도 막 자기 거 들어봐도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예. 진동 소리가 계속 막 장난치듯이 울리는 거예요. 아무튼 숙소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동이 말로는 그냥 뭔가가 장난을 치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저랑 동이 둘 다. 그래서 이제 막 도망치듯이 짐만 챙기고 아침 8시쯤 일찍 그냥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서 차 안에서 정신 좀 차리고 뭐 귀신을 보긴 봤지만 또 이제 할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장칼국수 한 그릇 먹고 서울로 올라왔었거든요. 올라와서 이제 저랑 동이랑 며칠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 예.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숙박업소 리뷰라든지 찾아보니까 숙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 지역이 비교적 얼마 안 된 한 몇 년 이내에 근처에 화재가 크게 한번 났던 지역이더라고요. 아, 예. 저희가 있던 현장 근처에 찾아봤을 때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확인을 했어요. 기사들을 검색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묵었던 숙소 1층이 체크인 때 공사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공사하던 것도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벽지까지 다시 싹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철근 뭐 이런 것도 막 나르고 계셨고. 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봤던 폐가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묵었던 숙소 1층까지 좀 화재 피해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화재 현장 근처를 떠돌던 어떤 영가가 제 휘파람 때문에 붙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제 인생 처음으로 어떤 무언가를 예.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던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진짜로 설명을 기깔나게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시지? 오늘 많이 떨렸어요. 지금 그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주변에 분명히 귀신들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뭔가 화마귀라고 하거든요. 불타 죽은 귀신들이. 화마라고도 불리고 이제 화마귀라고도 불리는데 화마귀가 맞는 것 같아요. 동이가 말해줬던 게 제가 3글자였던 것 같아요. 화마귀. 맞는 것 같아요, 돌비님. 어쨌든 화마나 이제 화마귀나 귀자만 붙인 네네. 거니까. 근데 이런 귀신들이 거기서 꼭 그러니까 불타서 죽은 귀신이 아니더라도 불탄 현장을 그렇죠. 돌아다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하기야 뭐 물에서는 물귀신들이 많고 불탄 곳에는 또 불귀신들이 많고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야 그걸 또 선명하게 보신 부분도 대단하시네. 예, 그 동이가 가끔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원치 않게 자주 보더라고요. 많이 안타깝긴 하죠. 근데 옆에서 저는 그냥 보면 재밌어요. 이런 또 사연들도 많이 들려주고 하니까. 그리고 절대로 휘파람 불면 안 돼요. 밤에 이게 뱀 나온다고도 하지만 귀신 예. 부를 때 무당분들이 막 휘파람 분단 말이에요. 밤에. 저도 이제 돌비님 사연 많이 보면서 예. 이거 좀 근데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분명히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맞아요. 음. 예.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쓰리님 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원도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곳이 이상할 뿐입니다. 그 점은 꼭 알고 계시고
화재 현장, 말 그대로 흉가나 폐가 이런 곳은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재수가 없으면 귀신에게 시달릴 수가 있고, 재수가 좋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불복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